지니스 오프닝 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가보죠. 박진혜 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는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면서 시장이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었는데요. 오늘은 좀 초반에 좀 엇갈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일단은 좀 변동성이 있는 편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섹터주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죠. 어제 미국 시장도 성장주 섹터주들 나스닥에서 좀 반등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관련주들 좀 힘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보시면은 일단은 뭐 플랫폼들 조금 잘 버티는 모습이고요. 엔터주 좀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리오프닝 섹터주들도 반등에 나서는 모습, 뭐 여행이라든지 면세점, 백화점 이런 쪽도 소비 쪽들 쪽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어제 후반 쪽에서 이제 기판 섹터주들, 반도체주들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오늘도 좀 선별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해운주들 좀 강세도 좀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어제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좀 좋지 못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하락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하락을 많이 했었던 소비 유통 섹터주들 하고요. 오늘 보시면 아까 해운주와 더불어서 대한통운 같은 이런 운송업체들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원자재, 비철금속주들 좀 약세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했었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지금 보시면 금융 섹터주들도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올라오고요. 상대적으로 잘 버틴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키워드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볼 키워드 해운주의 강세입니다. 해운주 강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유를 사실 찾기가 쉽지는 않네요. 계속 섹터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었고 그동안 좀 물동량 부담도 있었습니다만 운임지수가 계속 이제 빠지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또 운임지수도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리바운딩 이런 흐름들이 조금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라면은 주가 자체가 워낙 좀 바닥권에 있다라는 가격 메리트 이런 부분들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한해운이 지금 한 4.8% 정도 올라 있고요. 페노션도 4.2%, 흥하해운 2.9%, H&M 2.4%, KSS 해운도 살짝 올라 있습니다. 그동안 좀 박스권 내지는 바닥권 행보를 보이던 해운주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빠질 만큼 빠졌다. 그다음에 운임지수도 많이 빠졌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 자체가 좀 바닥권에 있고요. 움직임이 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해운주는 아니지만 운송 쪽인 대한통운과 함께 다른 해운주들의 좀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뚜렷하게 무엇 때문이다 라기보다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좀 순환매 양상으로 해석하시네요.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소비 리오프닝 이쪽으로 강합니다. 굉장히 좀 광범위한데요. 유통도 괜찮고요. 화장품도 괜찮고요. 몇몇 엔터라든지 콘텐츠도 눈길을 끕니다. 이 부분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역시 이쪽도 많이 빠졌다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오프닝 또 이제 저희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기대감으로 잠깐 올랐다가 또 오히려 추가 하락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했었던 상황이 또 가격 메리트를 좀 불러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라면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아모레퍼시픽 또 그다음에 LG생활건강 좀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콜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도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화장품은 좀 중국 봉쇄 들어가면서 좀 많이 빠졌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해소된다라는 느낌, 봉쇄가 풀리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반응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행주들도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특히 현대백화점도 실적 좋게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신세계도 오늘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섹터 하고요, 여행 섹터, 그리고 화장품 섹터, 카지노까지 해서 리오프닝주들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봉쇄는 이어지고 있지만 조금씩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 뉘앙스의 좀 지표들이 살짝
기사들로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낙폭이 컸다라는 점이 일단 리오프닝 섹터주들도 순환적으로 메리트가 좀 돌아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섹터주들도 계속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이미 좀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보시면 오늘도 좀 주도적으로 좀 많이 빠져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좀 순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시면 코스맥스보다는 한국 콜마 쪽의 흐름이 좋은 편이고요. 또 많이 빠져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좀 바닥 잡기 이런 흐름들 좀 두개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OEM 업체들 같은 경우들도 좀 바닥을 잡은 모습이죠. 지난번에 시세 냈던 토니모리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공장을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ODM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하락 전에 좀 시세가 좋았었다가 시장에서 선택을 받았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백화점, 마트 이런 쪽들도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가격적인 메리트 분명히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마트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메리트 주가가 엄청 바닥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소비 섹터들 중에서 실적은 좋은데 시장 때문에 많이 빠졌던 내수 소비주들에 대한 흐름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엔터주들의 강세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이 짚어주시는 키워드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밀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많아 보입니다. 엔터 섹터는 어떤 이슈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역시 다 지금 뜯어보니까 다 리오프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고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엔터주들 많이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시대 때는 공연을 못해서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공연을 하면서 공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 이 비용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좀 레포트가 좀 나오면서 많이 빠졌었습니다. 특히 또 그리고 최근에 플랫폼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쪽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성장주의 흐름으로 좀 빠졌었는데요. 또 상대적으로 주가도 좋았었기 때문에 더 많이 빠졌었는데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경기가 지금의 우려하는 만큼 침체로 갔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드린 대로 원자재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플랫폼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렇게 원자재 비용 부담이 없는 섹터주들이 정말 실제로 경기 침체로 가고 경기 둔화로 갔을 때는 오히려 더 부각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좀 많이 빠졌던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주들이라든지 영화관 비롯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엔터주들도 워낙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바닥권에서의 기술적인 반등이 이제 추세를 더 강화시킬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당분간은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좀 순환매가 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창 시장의 인플레에 주목하고 물론 요즘에도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 그때 비인플레 관련주 보자,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 덜 받는 종목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당시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오늘 좀 많이 나왔네요. 그러면요, 오늘 저희 오프닝 픽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어제도 좀 낙폭과대주 위주로 보면서 아침에 그 낙폭과대를 이용해서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들하고 그 외에 좀 낙폭과대 종목들 다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됩니다. 8.5를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번 예상은 8.1입니다. 8.1보다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8.5보다는 높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시장은 일단 인플레이 피크 쳤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8.1보다도 더 약하게 나온다면 아마 좀 시장 강하게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폭과대한 종목들에 대해서 그동안 좀 과하게 고밸류를 다 깎아내렸던 종목들도 다 순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최고는 제일 많이 빠진 종목 사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종목들이라든지 보던 종목들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종목들 접근해 나가시는 전략 분할로 계속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계속 반도체 쪽들 계속 선호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좀 낙폭과대한 종목군들 지금 정말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많이 빠진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플랫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게임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빠진 종목들 기술적으로 계속 접근해 나가시는 대응 전략 단기적으로는 좀 필요해 보이고 있고요. 일단 2,550은 저점이었고 2,580선 지지력 계속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